네, 안녕하세요. 저 타오랑가 유학원 뉴질랜드 현지에 있습니다. 타오랑가 유학원의 양현택이고요. 안녕하세요. 타우랑가 아카데미 김세라입니다. 발음이 좋은데 나오나? 오늘은 저 가디언 관리형 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이제 부모님 동반 없이 이제 자녀들만 유학을 좀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뉴질랜드 교육법상 이제 만 10세부터는 부모님 동반 없이 학생 혼자 뉴질랜드에 이제 학교에 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들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초등학교 이어 6라는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고학년부터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의 독립심이나 자립심이나 뭐 이런 거 아직 좀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다 생각하고 보통 이제 이어 11 아니 이어 7 그러니까 11살 만으로 만 나이로 11살 이상 되는 친구들을 이제 우리 인터미디어트 학교라는 이어 7 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나이부터는 부모님 동반 없이도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학생 혼자 유학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타오랑가에는 기숙사 있는 학교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추천하는 홈스테이나 아니면 유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 가정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숙집들, 홈스테이 집들을 이제 어레인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지내면서 학교에 뭐 1년, 2년, 뭐 길게는 뭐 한 6, 7년 이상 여기서 유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타오랑가로 왜 다른 도시 오클랜드와 다르게 타오랑가의 장점은 뭘까요? 여기 학생 혼자 와서 이렇게 유학하는 도시로서 타오랑가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환경이 네, 네, 좀 일단 계절도 좋고 네, 또 그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음, 어떤 그 백인 네, 사회나 네,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그 문화나 환경을 네,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타우랑가가 가장 좋은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타우랑가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하나가 한 교실당 한국 학생 한 명만 입학을 한다라는 거가 가장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미디어트 같이 이제 이어 7학년, 8학년, 그러니까 7을 이어 7하고 이어 8은 단임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교실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 한 명씩은 들어가는데 칼리지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서 튜터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학 과목별 이동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아이들이 이제 뭐 수학 A반 제일 잘하는 반에 가면 한국 아이들이 좀 몰리기도 하고 영어는 약간 떨어져도 뭐 과학도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한 교실에 한국 유학생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한 두세 명 정도. 근데도 뭐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한 학교당 뭐 칼리지 같은 경우 5년제 중고등학교거든요. 중2에서 고3까지 이런 데는 보통 한국 아이들이 한 10명 내외 정도 한 학교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다. 심지어는 뭐 한국 학생 한 명도 없는 뭐 약간 교외에 떨어진 학교도 저희들이 입학 수속을 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그런 데도 좀 갈 수 있습니다. 뭐 카티카티나 뭐 파카타네나 와이히 칼리지 뭐 이런 데 티푸켓 칼리지도 있고요. 이런 데 한국 학생이 뭐 한두 명 아니면 없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원하면 저희들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안전하냐 이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타우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학원이 음,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옆에서 케어하고 네,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음, 도움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음,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음, 경우에 저희가 바로 학교와 직접 음, 음, 연락을 하고 음, 음, 학교를 찾아가고 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그렇죠, 장점으로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죠.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 적게 하고 뉴질랜드 친구들과 많이 보내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쉽게 빠르게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 비용도 사실은 이제 대도시보다 좀 저렴하죠. 일단 아이들이 홈스테이 비용만 해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 아이들이 사실은 별로 없죠. 여기 이제 다른 한국 유학생들 커뮤니티 빼고는 사실은 이제 아시안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도시예요. 타우랑가가. 그다음에 이제 집 앞에 우리가 야외 액티비티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뭐 자기 특히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그다음에 또 장기간 뭐 3년, 4년 보통 이렇게 있어야 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스포츠, 뭐 뮤직, 아트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낼 수 있고 또 뭐 각 학교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부족하니까 이솔 수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 뭐 미술, 음악, 과학처럼 이렇게 유학생들 영어도 한 과목으로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표를 짜다 보면 영어 수준에 따라서 영어 수준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뭐 일주일에 뭐 4번 계속 영어 수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영어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이솔 수업 말고 뉴질랜드 아이들이 배우는 그냥 메인 잉글리시죠. 잉글리시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학점을 모아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시스템이. 그래서 일단은 바로바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타우랑가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좀 먼저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 하기 전에 준비 순서 좀 간단하게 좀 요거 표에 보시는지 한번 보시죠. 수속 신청서 저희들하고 이제 학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청서하고 아이들 여권 그다음에 한국 학교의 저 성적표나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학교 이제 선정하는 단계에서 어느 학교가 좋을지 그러니까 뭐 사립도 있고 준사립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여자 중고등학교 타우랑가 보이스 칼리지가 있고 여자들 다니는 중학교 2학년 고3까지 걸스 칼리지가 있고 우트무탈 칼리지는 남녀공학이고 마운트 칼리지도 남녀공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좀 골라야 되고요. 먼저 저희들이 이제 학교 입학 수속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하고 학비 고지서를 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학교 계좌로 바로 해외 송금을 하시면 보통 이제 출국 3개월 전까지는 학교로 송금을 해야 그 다음에 비자 수속이 돼요. 비자 이제 신청하고 발급받는데 최소 한 4주에서 8주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이민성 저희들이 이제 수속을 해주면 한국에서 비자를 이메일로 받아요. 그 다음에 항공권 구입해서 이제 뉴질랜드로 오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학비 송금은 빠르면 뭐 2달 학교 입학하게 보통 학교가 이제 2월 1일 뭐 1월 말에 시작하니까 학비 납부는 10월 말까지는 대부분 하고 바로 비자 수속하고 12월이나 보통 1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뭐 한국에서 입국하기 전에 출국 준비물이나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 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공항에 학생이 도착하면 저희들이 픽업해서 뉴질랜드 집이나 뭐 홈스테이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복 사고 학교 입학 저희들이 이제 같이 시키고 입학해주고 그런 거죠. 뉴질랜드 학교 학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디언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프라이머리, 인터미디어트, 세컨더리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눈다고 보면 프라이머리는 지금 이어 6까지 만 10세까지니까 여기는 가디언 유학이 아니고 언제부터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인터미디어트 학교 보통 한국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2년제인데 만 보통은 10세인데 올라가고 네, 보통은 만 10세라고 하면 그 한국의 5학년, 6학년 나이죠. 5학년들 정도가 나이. 껴있기 때문에 보통은 오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뭐 교육도 잘 받고 오는 사례들도 많고 해서 이어 7으로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 한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6학년으로 바로 진학을 하고 뉴질랜드 학제로는 인터미디어트 이어 7하고 이어 8에 해당하는 인터미디어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년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세컨더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5년간을 나타내는 그 학제를 가지고 있어서 타우랑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칼리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학교들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칼리지 학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1, 고2, 고3 과정에 나머지 이제 Year 11, 12, 13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여기에서 또 진학을 하게 되면 Year 13 과정을 마치고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되죠. 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이제 학생 혼자서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나이가 아무래도 언어를 습득하기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곧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3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를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뭐 뉴질랜드든 전 세계 호주든 뭐 한국 대학으로도 가지만 그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학 자격을 좀 취득하는 게, 여기서는 NCEA라는 게 이제 수능 시험인데 3년 동안 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그래서 이런 시험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중3 뭐 이때는 와야 되고, 고등학교 한국에서 1학년 때부터 뉴질랜드 유학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수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1년 정도는 밑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어 11이라는 학년인데, 이어 11을 가면 바로 수능 시험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이어 10, 10학년으로 한 학년 낮춰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우랑가에 있는 이제 우리 학교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는 조금 위에 보면 그 전 페이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여기서 이 초등학교 말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이제 6년제 학교가 있고 사실은 8년제 학교가 있어요. 풀 프라이머리라고 스쿨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로피 스쿨하고 타우리코 스쿨, 요번에 오모코라 넘버원 스쿨, 한국 박람회도 같이 가시는데 여기도 7학년, 8학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로 가도 이제 우리가 학생 혼자서 홈스테이 하면서 유학할 수 있고요. 7학년, 8학년으로 보통 입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가장 큰 학교, 한국으로 치면 뭐 중학교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좀 정확하게 중학교랑은 맞지는 않지만 2년제, 2여 7하고 8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는 학교인데, 학교들이 굉장히 큽니다. 학군에 초등학교가 한 5개에서 뭐 7개 정도까지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6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7학년 때부터 이제 7학년, 8학년을 위해서 인터미디어트로 가는 거거든요. 타우랑가 인터미디어트는 뭐 학년 7학년에 20개, 8학년에 20개 학급이 있고, 오투무타 인터미디어트 있고, 마운트 바닷가 쪽에 마운트 인터미디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나 5학년도 이제 학년을 올려서 이제 입학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나이라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어 7, 중학교 1학년이 이어 8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여기는 5년제 중고등학교 개념이거든요. 이어 9이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5년제 학교예요. 보이스 칼리지는 남자 중고등학교고, 걸스 칼리지 여자 중고등학교, 오트모탈 칼리지 공립 남녀공학, 마운트 칼리지 공립 남녀공학, 티프키 하이스쿨, 카티카티 칼리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전 사립학교도 있어요. ACG 타우랑가라는 학교가 있어요. 학비가 이제 공립학교 한 2배 정도 됩니다. 공립학교는 1,500만 원, 학비가 이 정도 되는데, ACG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돼요. 베들레헴 칼리지는 준사립 크리스찬 스쿨이고, 학비는 약 1,500만 원, 공립이랑 큰 차이였습니다. 아콰이나스는 준사립인데 카톨릭 재단에서 해요. 이런 학교들은 좀 작아요. 학년당 4개 학급 아콰이너스, 베들레헴 칼리지는 한 학년당 6개 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이 좀 작으니까 빈자리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한 6개월, 뭐 1년 정도 일찍 좀 대기를 해야 입학이 가능하고, 뭐 기숙사 있는 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우랑가에서 1시간 좀 안 걸리는데, 캠브리지라는 옆에 동네가 있어 가면 아주 유명한 사립 보딩 스쿨이 있어요. 세인트 피터스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면 해밀턴에도 있는 세인트 폴스 칼리지에이트가 있는데, 세인트 폴스에도 저희들이 이제 다 입학소, 그러니까 기숙사를 원하면 그런 사립학교로 보통 가야 되는데, 학비랑 기숙사비랑 합치면 연간 한 6만 불 정도면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학비하고 기숙사를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입니다. 뭐 공통사항, 뭐 칼리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약 1,500만 원, 요즘 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는데,
보통 칼리지에는 보통 6개 과목 정도, 5개에서 6개 정도 학과목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한국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런가? 영어 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과목 수는 네. 적은데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사실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좀 비교할 때 좀 계속 떨어지죠. 수학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만. 그래서 과목 수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한 반절 정도로 줄어드는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칼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나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우월반, 선행반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자기 학년보다 우회 레벨을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1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스포츠하고 문화 아트하고 그다음에 뭐 실기 수업이 굉장히 테크놀로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못 하는데 우리 아이가 적응 잘 할까요? 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좀 빠르고 네, 영어도 좀 많이 그렇죠. 아주 음, 음, 긍정적인 음, 음.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잘 어울릴까 보다는 잘 어울리게 되니까 영어도 더 빨리 늘고 더 문화적으로도 더 잘 섞이고. 음, 네. 음. 뭐 영어는 사실 못하는데 엄마들이 그래요. 아니 애가 왜 학교가 재밌다고 그러냐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이랑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왜 재밌냐 그러는데 학교 수업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교과서를 외우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어 리딩, 라이팅, 매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교실에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과목들은 다 여기저기 이동하고 뭐 교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뮤직, 미술,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요리 교실, 목공 교실, 전기, 뭐 테크놀로지 다양하게 있어요. 스포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아이들은 사춘기 사실은 없이 그렇죠.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뛰고 놀면서 재밌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 그 유학원에서 올려놓은 학교 소개 영상들을 보면 음, 그게 실제로 학교랑 뭔가 준비를 해서 그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물론 음, 사전에 음, 약속은 잡는데 음, 그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음. 담아낸 영상들이거든요. 편집은 그래서 다 세라 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음, 그게 특별한 뭐 어떤 활동을 하니까 그날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서 촬영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이는 그 내용들이 전체 실제 아이들이 음, 겪고 음, 하게 되는 학교 수업 상황을 음. 보실 수 있는 게 됩니다. 뭐 애들 운동장에서 막 뛰어 막 이러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뛰어서 예, 노니까 그렇게 찍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보고 많이 문의가 예. 와요. 우리 세라 쌤이 편집도 잘하고 뭐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또 유튜브를 보고 나서 아 나 이 학교 가겠다 이렇게 고르는 사람 많이 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에 지금 거꾸로 갔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교 위치가 타우랑가가 과연 얼마나 큰 도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위치하고 우리 이제 유학원 그다음에 타우랑가 아카데미 학원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타우랑가 전체 위에서 본 지도고요. 각 학교별 위치 지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에 이제 서울 코엑스하고 부산 백스코에서 유학 박람회 할 때 이런 지도를 큰 지도로 저희들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위치하고 저희 유학원 지도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알게 되시는데 가운데 정도 좀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희 유학원하고 아카데미는 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타우랑가 보이스 칼리지 와이카토 대학교 있는 요 중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운트 망가누이 동쪽 바다 쪽이든 서쪽 오투모타이 마투아 쪽이든 여기 파이스파의 그린파크 아쿠아이너스 칼리지든 보통 한 15분 이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티 중심에서 여기가 타우랑가 시티 에어리어고 어느 학교로 파파모아까지도 한 15분,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이 빨간 길은 뭐 80km에서 100km로 달리는 길이고 나머지 길들은 다 50km 이하로 동네 골목길 속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치로 봤을 때는 보이스 칼리지하고 걸스 칼리지가 요 주변에 있고요.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5분 이내 반경 안에 모두 있고요. 우트모타이 칼리지나 우트 인터도 여기 10분 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바닷가 쪽 서쪽으로.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하고 칼리지는 이쪽 바닷가 쪽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 요 파리 가는 길이 잠깐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ACG 사립학교하고 아퀴나스 칼리지는 여기 신흥주택가 파이스파라는 요 아랫동네에 있고,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이어 7이 좀 자리가 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빈자리가 생겨 있는데, 저 베들레헴 동네 왼쪽에, 이쪽에도 이제 주택가가 좋은데 베들레헴 칼리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홈스테이 집에서 스쿨버스로 보통 통학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홈스테이 집하고 학교하고 가까워서.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에서 픽업도 해주죠. 우리 네. 가디언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학원으로 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갈 때 학원에서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요 지도에서 특별히 뭐 더 추가할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쪽에 네, 지역 자랑인데 네, 이쪽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네. 실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여기도 굉장히 바닷물이죠. 바다죠. 네. 바다 환경이고 어. 또 경치도 그래서 곳곳을 새 나오는 그 바닷가 환경이 너무 멋있고 좋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을 찾기 때문에 물가. 그래서 이제 이 타우랑가 도시 자체가 지금 말씀은 좋은 포인트인데, 어느 동네에 살아도 바다가 바로 옆에서 보이거나 뷰가 있으면, 물론 집값이 좀 비싸지만 바로 집 앞에 나오면 다 바다기 때문에. 또 돌아다니면서도 또 많이 보여서 그렇죠. 저희도 한번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집에 드랍해 주러 가다가 갑자기 바람 쐬자 하고 너무 그 바다가 촥 보이는 거예요. 마투아 쪽에서. 그래서 갑자기 차 돌려서 잠깐 바람도 쐬고 하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뭐 동해안으로 한 2~3시간 차 타고 가야 바다 보이는데, 여기 타워랑가는 바로 집 앞에 다 그런 그쵸. 바다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애들이 답답한 것도 물론 없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바람도 쐬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 유학원에서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업무를 크게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초기 적응 지원,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학교 입학 수속하고 홈스테이도 학교랑 의논해서 한국인 집이냐 뉴질랜드 집이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하고 학비 고지서, 그러면 그거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자까지도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뉴질랜드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공항에서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학교하고 홈스테이 먼저 방문도 하고, 은행 계좌도 학생들 명의로 은행 계좌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복도 사고 문구류도 준비해서 첫날에 학교에 저희들이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 올 때 같이 오시는 집들도 계신데, 저희들이 같이 이제 모시고 다니게 될 거고, 학생들만 와도 저희들이 현지의 부모로서, 부모님들 대리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 생활 중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앤드류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홈스테이 생활하는 부분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생활 관리하고 뭐 24시간 주 7일 우리 뭐 앤드류 선생님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학 생활 관리, 뭐 아이들이 병원에 가거나 뭐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학생들 옆에서 부모님들처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카톡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물론 전달도 해주지만, 매월 매 텀별 생활관리와 학업관리 레포트가 부모님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관리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사실은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한국에다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용돈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얼마 전에 오클랜드 대학교 오픈데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대학교 견학도 가고 여행도 가고, 주말 방학 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학원에서 방학 특강도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뭐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는 어떻게 되죠? 성적 관리는 이따가 아카데미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가 가디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체크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생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항상 얘기를 하고 또 학교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잘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항상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먼저 모든 정보를 제공을 받아요. 학생들보다도 더 빠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혹은 이제 과목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하고 반드시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저희가 가디언으로서 충분히 잘 하고 있죠.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장기간 1년 이상 뭐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2년 차, 3년 차, 4년 차, 막 5년 차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성적 관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느슨해지거나 좀 게으르지 않게 계속 학원 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 유학원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홈스테이 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파트가 다 협력이 필요해요. 한국 부모님들도 당연히 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고 응원하시겠지만 학교, 그다음에 홈스테이 가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타오랑가 아카데미에서 학습 관리해주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지에 오시면 현지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4개 중요한 파트별로 이제 모두가 나눠서 각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제 대학 진학이라든가 대학 진학 뭐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장래 무슨 직업을 할 건지 이건 또 각 학교에 이제 커리어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상담을 하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시간 날 때 우리 유학원하고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 만나서 대학교 전공 선택, 그다음에 장래 직업 선택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좀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학생 의료보험이라든가 계좌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국으로 귀국하면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 학교에서 이제 학력 인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이렇게 빠져서 뉴질랜드 학교 2년을 다니면요. 여기 학교 이름이 다 한국교육부의 그 해외 학력 인정 학교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결석한 그 2년치를 뉴질랜드 학교에 다녔던 성적표하고 재학증명서로 메꿔요. 한국에 갔을 때 그럼 해외 학력 인정받아서 제 나이, 제 학년으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서류 이제 교육할 때쯤 되면 저희들이 학교랑 연락해서 그런 모든 서류 같은 것들도 다 공증받아서 아이들 편에 보내니까 한국 학교 편입 복학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저기 앤드류 선생님 잠깐 할까? 잠깐 이제 앤드류 선생님 이제 여기 이제 예상 비용은 이제 잠깐 이제 세라셈은 조금 있다가 학원 부분에 다시 들어올게요. 여기 이제 예상 비용하고 홈스테이 생활하는 부분만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앤드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른 의관의 에너자이저 앤드류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예, 많이 밝아졌죠? 네. 확 달라졌네. 생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가디언 관련 유학생들의 24/7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게 뭐 카페나 이게 우리 네이버 타오랑가 유학원 뭐 다음 카페 뭐 여러 군데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혼자 올 때 유학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이게 약간은 좀 진한 자료긴 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맨 위에서 보면 유학생 학비 부분은 연간 13,500불이에요. 뉴질랜드 달러거든요. 그래서 13,500이 인터미디어트예요. 타우랑가 인터미디어트하고 오투무타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요즘 환율이 한 800원 정도 조금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공립 칼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ACG 같은 경우는 약 한 2,500만 원까지 제일 비싼 학교가 사립학교가 있고요. 근데 뭐 사립과 공립학교 차이는 별로 없죠. 네, 공립학교 좋아요? 저희 뭐 영상님 뭐 올리브 저 다 아이들 공립학교 나왔죠. 다 너무 잘 다니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특별히 뭐 준사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뭐 오클랜드 가도 마찬가지지만 공립학교가 오히려 더 명문인 학교들도 많아요. 사립학교라는 건 학비는 좀 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되지만 사실 학업적인 부분이나 대학 진학률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립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초기 비용을 보면 학비를 먼저 선납을 해야 됩니다. 6개월 학비를 내면 6개월 비자가 나오고 1년 학비를 내고 보통 1년짜리 비자를 받고 해마다 연장하는 개념이에요. 학생 비자는 이제 요즘에 올랐어요. 한 430불로 올랐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비자 신청할 때 한 30만 원 정도를 이민성에 내야 되고 유학생 의료보험이 꼭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한 4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교복, 교화, 이제 신발도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문구류 같은 것도 좀 사야 되고 초기의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보면은 이제 홈스테이 비용이에요. 현지인 가정하고 뉴질랜드 가정 어떻게 어느 정도 되죠? 현지인 가정은 지금 뭐 270불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인 가정은 현재는 주당 450불입니다. 다 동일하게. 네. 뭔 차이가 있어요? 어, 왜 차이가 나요? 일단 여기 가디언 관련 유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리뷰를 들어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음식이라고 그러고요. 음식. 예, 그리고 음식이 아니고 음식. 제가 저 경상도라 발음이 저 푸드입니다. 푸드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정서적인 차이, 문화 차이가 큽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처음에 오면은 웬만하면은 한 달이라도 아니면 한 텀, 뭐 몇 개월이라도 가능하시면은 한국 홈스테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키 홈스테이 가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다 모든 게 새로운데 학교에서도 다 새로운 환경에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되게 막 힘들게 노력하는데 집에서까지 또 막 그러면은 힘드니까 웬만하면은 정서적으로 통하고 음식도 편안한 한국인 가정에서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집에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용돈을 어디다 쓰냐면 대부분 먹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 네, 햄버거, 네. 김밥, 뭐 학교 근처 학교에 매점도 있을 거고 한국 슈퍼에서 한국 음식 사 먹고. 네. 보통 오후 3시 학교 수업이 다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약간 간식을 좀 왜냐하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심이나 모닝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뉴질랜드 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용돈은 대부분 그런 간식 뭐 식품 부식비로 들어갈 거고 휴대폰도 보통 한 달에 얘도 뭐 한 30불 정도 네, 30불. 2, 30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학원비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골라야죠. 뭐 예를 들면 한국 수학을 할 거냐, 뉴질랜드 수학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가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은 리딩, 한 번은 라이팅, 뭐 영어 2번, 뭐 수학 하나, 요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월 한 4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아마 이제 방과 후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 요 정도의 소규모예요. 학원이 막 큰 게 아니고 선생님 한 분하고 한 3명, 4명, 맥시멈 몇 명까지 들어가요? 5명? 5명? 6명? 뭐 요 정도 이제 그룹에 따라서 소규모로 선생님들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는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보면요. 초기 비용은 일단 학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립 칼리지다 1,500만 원, 그다음에 홈스테이 비용 뭐 연간 1,000만 원 정도 돼요. 뉴질랜드 집이면 그러면 한 2,500만 원을 먼저 학교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인 집이다 그러면 학비만 학교로 보내고 한국인 가정의 홈스테이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매주 뭐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한 텀씩 받으시는 가정도 있고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홈스테이 분하고 이제 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뉴질랜드 학생 계좌가 있기 때문에 저 어머님들이 학원비, 홈스테이, 한국인 홈스테이비, 그다음에 용돈 같은 걸 학생 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저희들 앤드류 쌤이 그 통장을 관리해서 각 용도별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총 유학 비용이 뭐 인터미디어트는 좀 저렴하니까 학비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칼리지 중고등학교로 가면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뉴질랜드에서 학생 혼자서 이제 유학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요거 앤드류가 한번 요 나온 김에 좀 에너지 높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체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 뭔지 전체 다. 우리 아이들도 사진이 뭐 옛날 사진들인데 최근 사진도 있고 뭐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디언 관련 유학
뭐 생활 관리, 성적 관리 이렇게 토탈 케어로 해서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여기 타우랑가에서 뉴질랜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정하고 입학 수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는 또 저희 올리버 선생님이 다 도와드리고, 그리고 홈스테이 생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24시간 일주일 내내 제가 관리 정말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감이 예. 아플 때. 사실 아이들은 연락하기 제일 편한 시간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오면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홈스테이하고 연락하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뭐 주말에는 또 여행도 다녀야죠.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다양한 액티비티, 카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제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주말에 액티비티 하는 거 아주 다양하게 정말 아이들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제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즐기죠. 네.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핑계로. 네. 아무튼 앤드류 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관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선생님.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좋아하는 거 있죠. 집밥 데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특히 키움스 하는 경우는 한국식 많이 그리워합니다. 물론 한국 슈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한국 슈퍼에서도 아이들이 한국식 사 먹지만은 또 저희 집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아이들 먹고 싶은 거가 집밥 데이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사님 댁에서 올리브섬 댁에서 이렇게 집밥 데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홈스테이 가정 생활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음식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가정 문화를 배워요.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서 에티켓도 배우고, 그다음에 동생 형제들이 이제 뉴질랜드 가족,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 가족의 일원, 같이 이제 여행도 같이 가고, 모든 가족 행사에 가능한 참여를 좀 하기를 바라고요.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인 홈스테이 집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키위 학교에서 관리에 좀 엄격하게 선정을 해요. 경찰 신원조회도 하고. 그래서 뉴질랜드 가정에 홈스테이를 해라 이래요. 베들레헴 다른 공립학교는 뭐 두 가지 선택이 다 돼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홈스테이나 한국인 집이나 다 되는데, 베들레헴 칼리지는 준사리 크리스찬 스쿨인데 이 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 집에 있는 장점도 몇 가지 있죠. 네. 일단 저렴한 것도 있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고, 그리고 모든 키위 홈스테이들이 다 뭐 똑같지가 않습니다. 홈스테이마다 다 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가든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내본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키위 홈스테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하는데, 많은 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면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홈스테이는 뭐 집안일을 해야 되는 홈스테이가 있고, 어떤 홈스테이는 또 집안일 대신에 다른 룰을 또 지켜야 되는 홈스테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독립적으로 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인기응변식으로 잘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이 제공이 돼요. 그다음 풀 보딩이거든요. 아침, 점심, 도시락, 저녁까지 다 식사까지도 기본적인 거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빨래도 우리가 빨랫감만 내놓으면 홈스테이 맘이나 데드가 이제 그 빨래도 해주는데 본인이 갖고 와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방 청소도 자기가 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런 에티켓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집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산다라는 이런 문화도 사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초기에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 수 있죠. 어느 문제로. 그때는 계속 연락을 합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선생님 말해야 돼요. 그럼 제가 또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홈스테이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도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홈스테이 정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주말 액티비티 부분은 제가 그냥 카페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우리 저희 유튜브 꼭 보십시오. 유튜브 꼭 보면 뭐 앤드류 쌤이랑 뭐 정말 다양한 저 주말 방학 액티비티 여행 같은 자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유튜브는?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으로 하면 되나? 유튜브 네. 검색에 유튜브 검색에서 타우랑가. 타우랑가 유학원 검색하시면은 저희 타우랑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타우랑가만 치지 말고 타우랑가 유학원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거기 학교 자료, 네.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재밌게 지내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다시 이제 아카데미 우리 세라쌤 모시고요. 세라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네, 저희 이제 타우랑가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유학원하고 거의 한 몸처럼 지내고 있죠. 다른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형제 비즈니스로서 아주 같은 밀접하고 건물에 네, 있고. 네, 계속 서로 함께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영상도 같이 만들고 있듯이 아이들 뭐 서포트하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그 서로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카데미의 존재의 의미, 제가 여기다 존재의 의미라고 이렇게 놨는데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는 스마트한 유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예전 같으면 그냥 외국에 던져놓고 자 해봐 라는 그런 뭐 1차 유학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뭐 아카데미가 따로 있거나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을 텐데 저희 타우랑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와서 최대한 빠르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수학이나 과학 면에서는 사실 키위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 영어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영어를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후배가 많지 않잖아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많이 쉐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퍼 하나 보시면 이게 수학 문제지거든요. 이만큼 한 페이지가 그래서 이거를 읽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뭐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키위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영어로 새로운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는 그래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런 그 기출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형태가 조금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나 시험 문제 자체나 그다음에 서술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미리미리 좀 시켜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아주 유용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시키고 있고 아카데미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한국처럼 대형 학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타우랑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뭐 여권을 갱신을 해야 된다거나 서류 같은 것들 한국 서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영사 업무를 유학원하고 아카데미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타우랑가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대부분의 영사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오셔서 저희 이제 포스터 각 그 텀마다 포스터를 보시고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오클랜드에도 그런 환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타우랑가에 있고 싶다 그거가 아카데미 때문에 타우랑가에 있고 싶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영어 수업 그리고 이제 과학 수업, 수학 수업 왜냐면 여기도 코어 서브젝트라고 해서 주요 과목들이 영어, 수학, 과학이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서는 뭐 미술을 해도 되고요. 사회를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이 또 필수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갖춰놓은 아카데미가 거의 없죠. 뉴질랜드에. 이게 지금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없는 좀 이렇게 조금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다. 뭐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뉴질랜드 환경에다가 확 집어넣고 아이들이 혼자 생존할 수 있게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유학생 입장에서는 뭐 짧게는 1년, 2년을 본다고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오후 수업은 9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 2년 정도 짧게 유학 생활을 좀 계획하시는 분들은 방과 후 오후 3시 이후에 뭐 어떤 수업을 하느냐, 집에 가서 그냥 노느냐,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들 지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도를 따라가고 아이들 실력을 좀 높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카데미의 그런 존재의 의미적이죠. 뭐 네. 그런 게 가장 좀 큰 이유가 되겠죠. 네. 어. 그리고 뭐 존재 의미를 조금 더 보자면 특히 저희가 온라인 수업도 하는데 그게 한국의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규모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수학과학이나 아니면 영어 라이팅 때문에 연락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런 환경이 있는 줄 몰랐다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예, 학원 때문에 타우랑가로 그쵸. 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시골로 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가시. 뭐 대도시들도 거의 없어서 꼭 시골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가디언 관리형 유학생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픽업 드랍 서비스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학원 차가 한 바퀴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뉴질랜드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홈스테이에서 모든 픽업 드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때 수업을 받고 또 이동을 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0% 무료로 학생들 수업 있을 때 학교 끝나고 학원에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는 각 집의 문 앞에 다 드랍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학업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보다 사실 저희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온 학생들의 뭐 관리도 도와주고 있지만 특히 가디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자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유학원과 아카데미에 먼저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나 어떤 뭔가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경우에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학생이 굳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같이 가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뭐 적응하고 뭐 하는 것들도 좋은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터뷰할 때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이해를 완전하게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학생들하고 동행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 선택이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어 9부터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영어, 수학, 과학을 필수로 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또 선택을 직접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때도 어떤 방향이 좋을지 왜냐하면 저희랑 가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의 특성도 또 장단점들도 다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하는 것도 항상 아카데미에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또 준비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어 12, 13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한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의 생활 그다음에 대학 진학 문제에서도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했을 때까지에 대한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타우랑가 아카데미의 장점을 가장 큰 장점을 보면 전문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과목, 수학 과목, 과학 과목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네. 그다음 유능하고, 경력도 많고 네. 경력도 많고. 그런 전문성을 띠고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좋은 선생님들 네, 모셔왔고 네, 또 네, 그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학원 규모가 각 반에 어느 정도 되냐고 이렇게 네. 질문하셨는데 최대 저희가 네, 6명이긴 네. 한데 음, 그 실질적으로는 라이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요청으로 4명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저희가 예, 과감하게 아주 예,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4명 이상.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어떤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예, 듣고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마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 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전문 유학 네, 네.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대학 이제 해외 대학 진학을 이제 한국 대학 전문 컨설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호주 대학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대학 전문 이제 유학원들이 있는데 이런 유학원을 저희들이 이제 협력하고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아이들한테 전체 호주에 있는 대학이 몇 개, 그 중에 몇 개, 어느 대학은 어느 과가 좋고 호주,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 8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어떤 학과가 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설명회, 대학 진학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모든 대학에 다 진학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유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학 진학 상담은 다 무료로 네.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거나 하지는 컨설팅 비용 않고요. 따로 받지 않죠. 네, 무료죠. 전혀 받지 않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학원에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뉴질랜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 전혀 없죠. 컨설팅 비가 그 유학원도 따로 전문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유학원에서도 네. 전혀 컨설팅 비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도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네, 그 정도 하면 이 정도면 학원은 됐어요. 네. 요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박람회 가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한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혹시 우리 아이 유학 보내기 전에 상담할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분 셀리 킴이라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올해 이제 9월 저희들 박람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두 딸이 뭐 아주 학교 잘 갔어요. 초, 중, 고등학교 물론 이제 그린파크하고 타우랑가 인터 그다음에 타우랑가 걸스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다 공립학교입니다. 그 걸스 칼리지 여기서 졸업하고 두 딸이 아주 좋은 대학교 국내로 다 진학을 했고 한국 그다음에 국내 한국에 있는 유명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도 사실 와이카토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오래 지내시면서 그래서 타우랑가 유학원 한국 컨설턴트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컨설팅하는 이제 우리 셀리 선생님도 이제 이번 박람회부터는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요 학교는 뭐 내년 이제 우리가 올해 박람회부터는 이제 내년도 입학생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찾게 되는데 내년도 학기 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월 31일이나 2월 1일 날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보통 칼리지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모든 수업이 끝나고 긴 여름 방학이 있어요. 12월하고 1월은 긴 여름 방학이에요. 뉴질랜드 남반구니까 여름 방학이고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텀이라고 그러는데 2월 1일 날 보통 시작해서 10주 수업하면서 4월 6일까지. 그다음에 2주 방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2학기는 4월 24일부터 3학기는 7월 17일부터 4학기는 10월 9일부터 해서 각 학기별로 2주간의 방학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보통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긴 6주에서 한 7주 정도의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유학생들은 그러면은 뭐 언제 입학 가능하냐 물어보는데 보통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입학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매 학기 초 10주 단위로 수업이 이제 2주 방학하고 10주 수업이 시작되는 요 4번의 학기별로 보통은 이제 입학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올해도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한국에 못 갔거든요. 그동안 이제 줌 유학 박람회를 해서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전에 줌 유학 설명회 같은 거 했던 걸 녹화한 게 있는데 드디어 다시 이제 3년 만에 우리 이제 뉴질랜드 타우랑가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 거의 모든 학교예요. 2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유학생 디렉터 선생님들 한 학교당 2분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 코엑스에서는 23일부터 24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는 9월 25일 날 오후에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각 24개 와이카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각 학교 상담 창구가 24개가 있고 유학원 직원도 거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타오랑가에서 유학했던 엄마들, 학생들이 다 와서 각 학교, 자기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도 해주고 자기들이 유학했던 경험담, 뭐 유학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 하지 말아요. 여러 가지 경험담도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꼭 9월 23일부터 25일 부산 서울 코엑스예요. 코엑스하고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 우리 유학 박람회 오시면 학교 선정부터 시작해서 유학 준비, 나중에 뭐 비자 신청하는 거, 뭐 나중에 유학 생활 어떻게 하는지 많은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담 창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갔을 때 사진인데 그 전에 보통 한 10년 동안 이런 코엑스에서 대규모 이런 유학원 없을 거예요. 24개 학교를 다 데리고 그냥 한국에 가는 이런 유학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단일 도시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있고 그때 참가했던 선생님들하고 뭐 도와줬던 뭐 엄마들 학생들도 있고 이 올해 가는 학교들 명단입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초등학교가 한 15개 이상 되니까 그 다음에 세컨더리가 지금 중고등학교예요. 학교당 한 분 가시는 데도 있고 2분 가시는 데 있고 총 대표단 38명입니다. 뉴질랜드 선생님들. 이거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 호텔, 뭐 비행기, 서울, 부산, KTX 짐 들고 막 그다음에 배너 만들고 마케팅 매트리얼 그 홍보물 만들고 각 학교마다 막 우리 올리브 실장님 이거 준비하느라고 한 2-3달은 막 아주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지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정말. 근데 보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선생님들 한국 가면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벌써 한국 음식? 저는 음식 생각했는데 요즘에 한국 K 푸드, 네. 뭐 넷플릭스에서 K 드라마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한국 가시면은 뭐 쇼핑 명동에서 쇼핑도 잠깐 하실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DMZ 비무장지대도 사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시도 이제 방문해서 거기 학교도 한번 둘러보고, 올해 부산에서는 학교를 좀 못 가지만 해운대에 있는 학교도 이제 그 전에는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 가족들이나 유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았는지,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을 해요. 교장 선생님들이. 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사는구나. 이거 가장 놀래요. 서울이나 부산 가면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놀래고 그다음 맛있는 한국 음식도 다 좋아하시고. 예. 뭐 의미는 보람과 의미는 상당히 좀 큽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 교장단 선생님들하고 교장님들 한국 가면.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 카페에도 올리지만 뭐 타오랑가 유학 뭐 인터미디어 초6 중1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한 3,500 정도 될 거고요. 자, 멋있는 타오랑가죠. 마운트 망간위. 몇 번 올라가 봤어요? 산 위에? 저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중간만 가도 네. 좀 바다 뷰가 아주 좋거든요. 네. 저는 여기는 한 5번 갔습니다. 요 꼭대기까지. 꼭대기는 아직 한 번도? 여기 200m예요. 해발 200m. 그러니까 아이들 뭐 15분, 20분이면 막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끝까지 못 올라가는 친구들. 애들 누군가는 핑계 대지 케어해야 말고. 되니까 제가 케어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리틀 골드 코스트라고 그래요. 왼쪽에 보면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이 있고 이제 이쪽에 마운트 망간위. 그러니까 제주도 약간 성산 일출봉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왼쪽에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저 마운트에서 이쪽 바닷가 파파모아까지 서핑 해변이죠. 파도가 아주 멋있고.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양들이 이렇게 양들 있거든요. 보여? 예. 근데 그 봄에 새끼 낳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 요즘 지금 예. 그 양이 보여요. 저는 이 뒤에 있는 요트나 보트를 내가 언제 사서 여기 하나 세워놓을까 좀 요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요
이쪽이 이제 타우랑가 시티센터 쪽이에요. 타우랑가 그러니까 마운트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하버브리지 건너가서 저 시티센터 지역이에요. 이쪽이 여기에 이제 우리 유학원하고 학원이 있고요. 이쪽이 오트모타이하고 마투아 쪽에 오트모타이 칼리지하고 오트모타이 인터미디어트고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이렇게 쭉 저쪽이 카이마이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강릉이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대관령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관령 넘어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오면 파이스파 있고 베들레헴 있고 그다음에 쭉 들어와서 타우랑가 시티 있고 타우랑가 이게 하버예요. 타우랑가 포트 오브 타우랑가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수출 컨테이너 처리 양이 가장 많은 항구입니다. 여기가 타우랑가. 수입 컨테이너는 대부분 다 오클랜드로 가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아까 얘기한 양털, 그다음에 키위 프루트, 아보카도, 목재. 이건 뭐 키위 특히 이제 골드 키위나 뭐 그린 키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보카도가 거의 뉴질랜드 생산량의 한 80%가 이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타우랑가 항에서 큰 대규모로 이제 해외로 전 세계 유럽, 일본, 한국으로 막 이제 나가는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출국할 때 전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비자는 먼저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 뭐 학생 혼자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같이 오시겠지만 자세하게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요번 박람회 우리가 해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 신문에 현지 신문에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Families in Love with Tauranga Education이라고 제목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사실 뉴질랜드 중에서도 타우랑가의 사랑에 빠졌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유학원 직원들 타우랑가 아카데미 여기 현지에서 오래오래 지금 뭐 벌써 15년 이상씩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타우랑가로 이제 모시고 오는 것도 좋지만 벌써 뭐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예전에 유학했던 엄마들이 다시 또 보러 와요. 코엑스하고 백스코에서.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이분들이 또 옆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막 밥 먹자, 술 먹자 너무 시간도 못 주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야 내가 타우랑가 가니까 뉴질랜드는 이리 가야 돼. 막 이분들이 사실은 입소문을 내주고 옆에 추천해주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 유학원이 좀 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아이들하고 다시 만나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저한테는 사실 한국에 갔을 때 타우랑가에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엄마들이 더 감동할 거고 더 한국에서도 돌아가서도 그 추억이 오래 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나 우리 모든 유학원 직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더 높아져야 되고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만 뉴질랜드로 보낸 엄마들 사실은 걱정이 어마어마하시죠. 밤에 잠잠도 못 자고 아이가 조금 기침 걸려 그러니까 감기 아니냐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사실은 저 같아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뭐 자식들 키우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를 떨어뜨려 놓고 애가 지금 잘 지내는지 사실 너무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유학원을 찾는 거 진짜 저희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요. 저희들한테 맡겨놓고 다리 뻗고 주무세요. 다리 편하게 마음 먹고 지내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또 아까 앤드루쌤 왔다 가셨지만 아이들이 어떤 아프거나 특히 아픈 경우에는 뭐 홈스테이 패밀리들이 잘 케어해주고 계시지만 괜찮다라는 거가 저희가 확인해서 괜찮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이제 뭐 음식도 잘 먹고 있다고 해도 더 챙겨서 가져가고 또 필요한 것들 뭐 비타민을 챙겨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스나 뭐 우유나 뭐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챙겨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왜 타우랑가 유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를 보면 여러 가지들 중에 이제 저는 또 최근에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좋은 학교들이고 환경도 물론 어느 학교에 특출난 다른 환경들이
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유학원에 음, 넘어가서 음. 근데 이거 몇 개 학교 해야 돼? 이거 꼭 다 해야 돼? 한두 개 네, 보면 다 비슷하지 않나 이랬더니 네. 그 유학원 올리브 쌤하고 앤드류 음. 쌤이 학교에서 왜 우리 학교 건 안 해주냐? 왜 타우란과 유학원에서 우리 학교 거 안 해주냐?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저희 타우란과 유학원에서 박람회 간다 하니까 다들 함께 움직이시고 누구 하나 영상 찍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찍어라. 왜 우리는 안 찍냐 하고 그만큼의 타우란과 유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학생들 잘 데려와서 잘 교육시키고 잘 보냈고. 네. 근데 가장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유학원에 대한 신뢰, 그 유학원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학 학교에서는 사실 오퍼 플레이스라는 거는 사실 학교 힘을 낸다고 해서 다 받아주진 않아요. 유학생이라고 해도 이 학생이 누구랑 지내고 있느냐, 어떤 유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느냐, 학교에서 충분히 이 학생이 유학생이 충분한 현지 서포트를 받느냐, 현지 지원을 받느냐, 이게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아플 때 무슨 사고가 날 때 이런 게 긴급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진짜 누군가 옆에서 아이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현지 유학원에 대한 신뢰. 저희들이 참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우리 요구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어머님들도 사실은 여기 문화에 잘 모르시니까 사실 좀 과한 요구나 요청을 학교에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저희들이 이제 물론 판단해서 조금 이제 좀 낮추기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고 학교와 한국과 서로 다른 문화를 조정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과한 것들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너네니까 너희 네, 유학원 네. 직원 학생들이니까 우리 타오랑과 유학원이니까 특별하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이 돈독한 그 신뢰 관계,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유학원의 가장 큰 자랑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좀 보낼 때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또 한국 학생 한 명만 수업에 넣는 것도 사실 그 타오랑과 유학원에서 초기 제안으로 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거 바꾸자고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그건 no. 우리 타오랑가에 가장 우리가 타오랑가로 유학생을 이렇게 좀 데리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가디언 관련 유학생 한 몇 명 정도를 관리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집은 많아요. 내년 초에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늘었는데 한 100집 정도 내년 한 4월 전에는 한 100집 정도는 될 거예요. 엄마랑 아이들이 지내는 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생 관리형 유학이 한 학교당 한 4명, 5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 한 많을 때가 한 20배에서 25명 올라가요. 얘 아이들이 이제 계속 3년, 4년 지나가는 게 새로운 졸업하고 귀국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평균 숫자는 한 20명 내외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한 12, 명 정도, 12명 정도로 내려갔지만 이제 다시 채워지면 한 20명 정도까지 평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50명,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진짜 우리가 끼고 산다라는 얘기를 해요. 타오랑가 여기서 홈스테이 집 학교 그다음에 유학원, 그다음에 타오랑가 아카데미 학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금방 40명, 50명도 사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더 나은 그 퀄리티 면에서 학생들 케어하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딱 규정을 지어놓고 그 이상이 왔을 때는 전체적인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요 가디언 관리형 유학
과연 이제 만 10세 이상, 만 11세 이상부터 뉴질랜드에 아이들 혼자 보낼 때 이제 필요한 여러 정보들 많이 드렸어요. 좀 길지요? 좀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뭐 언제든지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여러 자료 많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 타오란가 유학원, 다음 카페도 타오란가 유학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카톡 아이디나 네.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연락 주시면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씩 소중하게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또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뉴질랜드 유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현지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장기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